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45% 하락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0.23%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그동안 순매수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매도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외국인들 오늘 순매도가 많았고, 그리고 기관들도 오늘 엄청나게 이렇게 순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뭐 수급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외국인들, 특히 물량을 모아가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기관들이 외국인들에게 상대가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모으면 모을수록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좀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좀 싸게 물량을 많이 모아가는 거에 되겠죠. 그런데 뭐 그간 핑계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주는 핑계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고요. 또 그리고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또 결정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6월 14일 날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럼 그 뭐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그 직전에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이번에 4.1%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낮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비교 대상이 훨씬 더 높죠. 예전보다 지금 훨씬 높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훨씬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가 저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히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빨리 아는 방법은 바로 달러 외환시장 흐름 보면 쉽게 압니다. 여러분들께도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밖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돈을 갖다가 위쪽으로는 미국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아래쪽으로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돈이 가는 거예요. 그럼 최근 들어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도 지금 적자인데 뭐가 좋다고 지금 우리 한국으로 지금 돈을 밀어넣고 있겠어요? 앞으로 뭔가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일단은 외환시장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작년 10월경부터 시작해서 전세계 달러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부동산 시장 마땅히 돈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특히 우리 한국은 이번에 전세 제도가 손보고 사라지고 뭐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면 집값이 예전처럼 또 인구 구조를 봤을 때도 이렇게 상승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가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은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이것도 엉망이잖아요. 돈 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채권 시장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 같으면 채권 시장으로도 돈이 좀 흘러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다음 타임은 주식 시장으로 돈 들어왔던 게 일부 다시 원자재 시장으로 흘러가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원자재 시장은 좀 더 후의 일이고, 일단은 돈이 갈 데 없어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돈을 갖다가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적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뭐 주식시장 또 이래 돈 흘러 들어오는 거, 또 외환시장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 수급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누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5개 종목이 있습니다. 별로 안 되니까 버떡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LG 디스플레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했는데 추세가 좋아요. 지금 이제 돌아서는 게 뭔가 좀 보이죠? 이렇게 지금 돌아서는 게 보이잖아요. 그간 이렇게 떨어졌다면 밑에 좀 어중간하게 좀 있었고, 그러니까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 그리고 대충 회복되는 구간, 지금은 상승 추세의 평범한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서 이쪽으로 쭉 흘러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다우 기술은 어떻습니까? 다우 기술은
하락 추세 평분만 구간이다. 하락 추세를 좀 탈출하려고 했어요. 회복 구간까지 아마 가서 여기까지는 갔을 겁니다. 평분만 구간까지 갔을 거예요. 다시 미끌려 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그리고 대한항공 아직은 좀 하락 추세의 평분만 구간입니다. 깁니다. 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일로 가겠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 평분만 구간은 전체 투자 기간 중에서 제일 긴 그런 구간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하나씩 하셨을 때마다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매월 일정액을 갖다가 월급을 모아서 이번에 50만원씩, 30만원씩 매월, 아니면 군대 가서 나는 1년 8개월 동안에 매월 월급이 나온다 이런 군인들 있잖아요. 그럼 마땅하게 뭐 지금 일도 바쁜데 국방의 업무에 또 충실해야 되는데 맨날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 아닙니까? 그때 한 종목 골라가지고 앞으로 괜찮겠지 싶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종목, 이런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 있죠. 그냥 따박따박 월급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사두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물량을 이제 모아두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투자에 성공하려 그러면 맨날 주식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 위쪽에서 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하락 추세 평균반 구간에서 그냥 계속 물량을 늘리는 데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느린 것 같아도, 계속 떨어지는 거 매집하는 것 같아도 물량을 갖다가 어마무시하게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때에 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시간이 쭉 이렇게 움직여서 올라가게 되면 큰 목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때요? 지금 이렇게 상승 구간으로,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접어들었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지난번에도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스 바이오메드는 어때요? 하락 추세, 이게 하락 추세 지났고요. 회복 구간 지났고, 평범한 구간 지났습니다. 지금 뭐고 탐욕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죠. 이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땡중들 생각해야 됩니다. 인도 동화집에 나오는 땡중, 완벽한 주식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죠. 적당하게 자기 그릇만큼 묶어 놓으면 됩니다. 이건 신규 적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코스피 전체 좀 보면은 여러분들께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몇 개 좀 글을 좀 올릴 게 있어서 들고 있는데, 요 연두색 이외에 이 바깥쪽에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만약 이 종목들이 있다면 들고 있어야 돼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 지워버립니다. 요 종목만 있어야 돼요. 요 종목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마감 시황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잖아요. 오늘 한두 종목 있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넣어놨고요. 자동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나머지 이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 오늘 본 것들은 바로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이 많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투자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 여기 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다가요, 어떤 때는 여기 있는 종목들 숫자가 줄어들게 돼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이제 끝났다. 주식시장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코스피에서 보면 이수 페타시스 지금 둔화 구간 들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죠. 뭐 이게 하락, 뭐 회복 구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단기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둔화잖아요. 집에 가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살펴보면은, 코스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보다 보면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가 보는 이 차트는 세력들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세력들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 건데, 주식 가격 자체, 차트 일봉, 이런 하나하나의 봉들이 전부 다 세력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열심히 잘 그렸지만, 간혹 잘못해서 100% 자기 돈과 굴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다른 변수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가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 그래서 이 평범한 구간에는 보통 어떤 게 상승 추세 반탄 딱 나눠서, 이 오른쪽은 분할 매도 신호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하락 반전 신호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요거 두 개는 하락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색깔이 좀 볼트체로 진하게 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부분은 어떤 게 많이 나와요? 빨간색의 상승 반전 신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분할 매수.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 이 평범한 구간에서 빨간색의 매수 신호가 빵 뜰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이 하락 추세에서 파란색의 매도 신호가 빵 뜰 때가 있다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카페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 경우는 세력들이 주가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세력들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날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금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매수 신호 막 나왔어요. 이때는 그냥 그냥 개는 빼고 꿀입니다. 꿀이 줄줄줄줄 떨어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그 종목 안 망할 것 같으면 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건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리고, 또 여기 보면 이 평범한 구간에서 첫 상한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것도 꿀입니다. 왜 꿀이냐면 수급이 모여서 빵 터지던 거예요. 그것도 관리 잘못한 겁니다. 상한가는 이 탐욕공에서 빵 튀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가가 막 튀나왔다면 꿀입니다. 꿀.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다음 진행할 구간이 많잖아요. 더 있죠. 그게 어떤 종목이냐면 여기서 보면 이 JVM이라는 이 종목입니다. 어이구, 좀 줄이면은 이 종목은 요때가 있죠. 평범한 구간에서 딱 하락 반전 신호가 딱 났을 때예요. 상한가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급등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완전 쉽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뭐 좀 떨어지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때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빡 나는 것도 굉장히 관심권에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탐욕 구간 이제 떴는데 분할 매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앞서 본 뉴스에서는 종목은 지난번에도 나왔죠. 이건 상한가입니다. 탐욕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때는 단타한 사람들 이전에 비해서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수급이 모여가지고 있고 세력들이 막 수급을 장악하다 보니까 잘 안 떨어집니다. 이 구간은. 그러니까 둔화 구간 앞서 말씀드린 이수 페타시스 같은 그런 것들은 확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 탐욕 구간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이 스레스라는 종목도 요 평범한 구간과 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리 갔다 좀 했는데, 어쨌든 이 탐욕 구간에서 첫 상한가 딱 튀어나오죠. 그 종목들은 단타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물렸다 손치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주는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어요. 뭐 시장에서는 동기란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외환시장 움직이는 거 볼 때는 금리가 동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또 그리고 전 세계 자금 흐름을 보면은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나오죠. 대출 연체가 늘어나는 이런 이야기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갈 때는 절대 종소식이 안 옵니다. 나라 망한다 그럴 때가 지나가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살만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럼 세력들이 이 정도 매집해 놓고 아이고 이제 끝낼란다고 집에 가겠어요? 집에 갈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기회들이 수익을 내려 그러면 지금부터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지금 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